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지금으로부터 4년 전 일본은 인도네시아에 호위함을 수출하는 계획을 추진했습니다. 당시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인도네시아는 일본으로부터 호위함 4척을 수입하고 기술을 받아 자국 내에서 추가로 4척을 건조하고 싶다는 바람을 일본 측에 전달했고, 양국은 이와 관련한 협의를 진행 중이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일본이 수출할 호위함 후보군으로는 2022년 해상자위대에 새로 투입될 30FFM 등이 거론됐습니다. 30FFM은 무인기를 사용한 기뢰 제거 등 여러 작전에 활용할 수 있는 호위함으로 수출 총액은 약 3천억 엔, 약 3조 2,617억 원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당시 인도네시아는 이탈리아 함선 제조업체로부터도 제안을 받았고, 가격이나 자국 기업의 참여 정도 등을 검토해 일본과 이탈리아 중 어느 쪽과 계약할지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당시 일본이 이렇게 인도네시아에 호위함을 수출할 수도 있다는 내용을 대대적으로 보도한 이유가 있습니다. 만일 일본과의 계약이 성사되면 일본이 타국에 호위함을 수출하는 첫 사례가 되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일본은 인도네시아에 호위함을 판매하게 되면 자국의 방위장비 수출에 도움이 될 것이라 여겨 한껏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4년이 지난 지금 그 결말이 나왔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일본의 호위함이 아니라 한국의 중고 호위함을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 6일 로이터 통신은 다음과 같이 보도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의회가 한국의 중고 호위함 기부 제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무하마드 헤린드라 인도네시아 국방부 차관은 의회에 출석해 한국의 소형 호위함인 9773함 기부 제안을 설명했다. 한국은 인도네시아와 최소 60억 달러, 약 8조 2천억 원 규모의 KF-21 전투기 합작사업 분담금 문제와 관련한 분쟁을 해결한 뒤 인도네시아에 이 소형 호위함을 기부하기로 했다. 의회에 출석한 무하마드 헤린드라 국방부 차관은 한국의 9773함의 설령, 전장 등 재원을 소개하면서 이를 받으면 인도네시아 해군 능력을 증강할 수 있지만 수리비 등으로 8,500만 달러, 약 1,100억 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이상적으론 신형 모델을 구입해야 하지만 그러기엔 너무 오래 걸린다. 한국 중고 호위함은 향후 10년에서 15년 사용할 수 있지만 신형 모델 구입에는 3억에서 5억 달러, 약 4,100억 원에서 6,800억 원이 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의회 국방위원회 의원 대부분이 수리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기부 제안 수용의 이점이 무엇이냐며 의문을 제기했지만, 인도네시아 의회는 결국 한국으로부터 중고 호위함을 받는 것을 승인했습니다. 의회의 이런 움직임은 국방부 장관이자 대통령 당선자인 프라보워 수비안토가 자국의 낡은 국방 장비 개선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새 전투기와 잠수함 구입에 수십억 달러를 투입해온 가운데 나온 것이라 로이터 통신을 비롯한 외신들도 주목한 뉴스였습니다. 조코이 대통령은 인도네시아 군부의 심기를 고려해 프라보워 장관과 불편한 동거를 해왔고, 이를 이용해 프라보워 장관은 인도네시아 무기 도입을 사실상 독점해온 인물이었는데요. 조코이 대통령의 지시 따위는 아예 무시하면서 무기 구매 사업을 좌우해왔습니다. 특히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 당선자는 국방부 장관 시절 KF-21의 외상가 8천억을 지불하는 대신 구닥다리 프랑스제 미라주 전투기를 구매하겠다고 설치더니 2019년 하나오션과 체결한 잠수함 3척 건조 계약은 아직까지도 발효되지도 않아 물거품이기에 놓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황당하게도 튀르키예로부터 3,900억 원 규모의 전투용 무인기를 들여오기로 하는 등 대체 돈이 있기는 있으면서 이렇게 일을 벌이는 거냐는 비난을 듣기에 충분한 행보를 보여왔습니다. 결국 이번 한국의 중고 호위함 도입 결정으로 인도네시아의 국방 비자금난은 확실한 것으로 보입니다. 수비안토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의 가장 결정판은 인도네시아 공군 전력 공백 메꾸기를 핑계 삼아 운용한 지 30년이 넘는 프랑스제 미라주 전투기 12대를 카타르로부터 도입하는 데 9,400억 원을 쓰겠다고 나선 일이었습니다. 국제 군사 전문가들은 튀르키예로부터 드론을 도입하겠다는 계획도 프라보워 장관의 작품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또한 프라보워 수비안토가 라팔 전투기 뿐만 아니라 튀르키예제 드론 도입을 통해 대선에 필요한 실탄을 확보했을 것이고, 이를 재무부가 도입과 사용 승인 뿐만 아니라 보증까지 섰을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대표적인 진상짓은 인도네시아가 지난 2011년 3척의 잠수함을 대우조선 해양으로부터 도입한 데 이어 2019년 4월 3척의 잠수함 건조 계약을 체결했지만 3년이 넘도록 계약 발효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입니다. 사실상 계약이 파기됐다는 평가가 우세합니다. 인도네시아는 GDP 대비 국방 지출이 역내 국가에 비해 한참 낮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결국 프라보워가 추진했던 카타르산 중고전투기 도입 계획은 너무 낡은 기종이라는 반발에 부딪혔고, 인도네시아 국방부가 구입 계획을 폐기했습니다. 이런 굴욕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인도네시아 정가에서 이번 한국의 중고 호위함 수용 발표는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한국으로부터 중고 호위함을 받는 것과 동시에 인도네시아는 분담금 중 최소 60억 달러를 낼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고, 이 약속이 인도네시아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일본이 추진하던 호위함 수출 프로젝트까지 무의로 만들었다는 점도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한창 무기 수출을 추진하던 일본 입장에서는 어처구니가 없을 텐데요. 애초에 인도네시아와 무기 거래는 아예 시작조차 않는 것이 좋다는 사실을 일본도 이번 기회에 뼈저리게 느끼게 됐을 것입니다. 또한 이번 결정은 한국과 일본이 정면으로 맞붙는 호주 호위함 사업과 캐나다 잠수함 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의 중고 호위함이 일본의 신형 호위함을 이긴 결과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최근 세계 각국 해군의 함정 도입 프로젝트 수주전에서 한일전 양상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먼저 HD,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 등 한국 조선업 주요 회사들은 호주 해군이 내건 10조 원 규모의 호위함 프로젝트를 따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호주 해군은 오는 2029년까지 11척의 호위함을 도입하기 위해 제로체인지 전략을 채택합니다. 제로체인지 전략은 해외 플랫폼 설계 변경 없이 호주 무기를 통합해 해군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전략을 말하는데요. 호주는 이번 호위함 도입 사업은 그동안의 관례를 깨고 총 11척 가운데 3척을 해외에서 도입하고 나머지 8척은 호주 현지에서 기술 지원을 받아 건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호주 내 강성 노조와 높은 건조 비용 때문에 호주 내에서 건조하는 데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후보에 오른 주요 호위함은 한 해군의 차기 호위함 배치2, 3, 스페인의 알파 3000, 독일의 메코 200, 일본의 모가미급 호위함이 리스트에 올라 있는데요. 일단 후보에 올라있는 4가지 종류의 호위함 가운데 어느 하나가 되더라도 탑재되는 무장과 두뇌라고 할 수 있는 전투체계 그리고 레이더와 소나 등은 호주 해군이 선택해서 제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럴 경우 체계 통합에 경험이 많은 조선소가 상대적으로 유리한데요. 스페인의 알파 3000, 독일의 메코 200은 자국 해군에서 쓰지는 않지만 수출용으로 만들어져 체계 통합 경험이 많습니다. 특히 스페인은 호주 해군의 대형 상륙함과 호바트급 구축함 사업에 참여한 바 있고 독일도 엔제급 호위함 사업을 수주한 경험이 있어 체계 통합과 호주 해군 사업의 노하우 분에서는 다른 나라들보다 앞선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의 HD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도 해외에 호위함을 수출한 경험이 있어 체계 통합이 강점으로 꼽힙니다. 반면 일본은 그동안 호위함을 해외 수출해본 경험이 없고 모가미급 호위함은 일부 무장을 제외한 중요 장비는 모두 국산을 사용해 해외 장비에 대한 체계 통합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이 단점입니다. 하지만 태평양과 같은 대양항해의 필수적인 내파성, 즉 파도의 충격을 견뎌내는 부분에서는 만재 배수량이 5,500여 톤에 달하는 모가미급 호위함이 유리합니다. 호주뿐 아니라 한국과 일본은 60조 규모의 캐나다 순찰 잠수함 프로젝트에서도 한국의 하나오션과 일본 연합팀과 맞붙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장시간 잠항이 가능한 3,000톤급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한국과 일본을 이번 프로젝트 수주의 유력한 두 후보로 꼽고 있는데요. 한국에서는 하나오션과 HD 현대중공업이 각각 참여하며 일본에서는 미쓰비시중공업과 가와사키중공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한 팀으로 경쟁에 나설 전망입니다. 하나오션은 대우조선해양 시절인 2011년 인도네시아 잠수함 프로젝트를 따내며 한국의 첫 잠수함 수출에 성공했고 국내 최대 규모의 3,000톤급 잠수함 도산한 창호함을 인도한 바 있습니다. 하나오션이 캐나다 잠수함 프로젝트를 위해 준비한 잠수함 모델은 잠수함 장보고3 배치2입니다. 이 잠수함은 세계 최초로 공기분류 추진 체계와 리튬이온 배터리를 동시에 탑재해 현존하는 디젤 잠수함 가운데 최고 수준의 잠항 지속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어 순항미사일 등 다양한 무장 역시 갖추고 있습니다. 한국의 최대 경쟁 상대로 꼽히는 일본이 앞세우고 있는 잠수함 모델은 큰 고래라는 뜻의 타이게이입니다. 타이게이 잠수함은 현존하는 재래식 잠수함 가운데 가장 크고 가장 발전한 모델로 평가받고 있기도 하지만 장보고3 잠수함과 달리 공기분류 추진 체계가 적용되지 않아 잠항시간 측면에서 불리합니다. 심지어 하나오션은 해외 방산시장 공략을 위해 호주 방산기업 오스탈인수에도 나섰습니다. 업계에서는 이것이 캐나다 잠수함 프로젝트를 비롯한 해외 사업을 염두에 둔 포석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두 나라의 가장 큰 차이점은 한국은 잠수함 수출 경험이 있지만 한 팀으로 뛰고 있는 미쓰비시중공업과 가와사키중공업 모두 해외 잠수함 수출 경력이 없다는 점입니다. 인도네시아로 호위함 수출이 무산된 일본은 호주와 캐나다 프로젝트를 따내기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한국은 잠수함 수출 경험과 체계 통합의 이점을 살려 이번 수주전에 승자가 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과연 호주도 캐나다도 한국과 일본 중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그 결과에 따라 희비가 엇갈릴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